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랑한 죄밖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익명을 요청하신 한 분의 진솔한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마치 가을 낙엽처럼 조용히 마음에 내려앉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시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분의 마음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입니다. 평범한 할아버지예요. 매일 아침 5살 손자 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동네 놀이터로 향합니다. 아, 그 놀이터 말이에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 한쪽에 자리한 그저 평범한 놀이터입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그네 2개, 낡은 미끄럼틀 하나, 그리고 철봉.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곳이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준이를 그네에 태워주며 할아버지 더 높이 하고 소리치는 그 아이를 보면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숨이 차오르죠. 예전 같지 않은 몸이 원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늘 그랬듯이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낡은 나무 벤치. 앉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그 벤치에서 준이가 노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죠. 한 달 전쯤이었을 겁니다. 그날도 늘처럼. 아니,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10월의 어느 쌀쌀한 아침이었는데 준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일찍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혼자 남은 놀이터에서 왠지 모를 아쉬움에 조금 더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여자분이 놀이터 입구로 들어오셨습니다. 첫인상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에서 걸어 나온 것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은빛으로 물든 머리를 단정하게 뒷목에서 묶고 계셨고 검은색 가디건을 입고 계셨죠. 손에는 작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계셨어요. 그분은 정말 신기했어요. 놀이터 안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시더니 제가 앉아있던 벤치 반대편에 조용히 앉으셨거든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정말 한참을 하늘만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뭐라고 할까요? 슬픔도 외로움도 아닌 그냥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그 다음 날도 나왔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그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처음 일주일 정도는 서로 눈인사만 했어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안녕하세요 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묘하게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준이가 그분 앞에서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져서 엉엉 우는 준이를 달래고 있는데 그분이 조용히 다가와서는 손수건을 건네주시더라고요. 괜찮아, 울지 마. 할머니가 호해줄까? 그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마치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였죠. 준이도 금세 울음을 그치고 그분을 빤히 바라봤어요. 손주 참 귀엽네요. 몇 살이에요? 5살입니다. 말썽만 부리지만요. 그럴 땐데요. 그럴 때가 제일 예뻐요. 그 말에 왜인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아내는 준이가 시끄럽다고만 했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정말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은주였어요. 올해 65, 저보다 3살 어리셨죠. 목소리에서 느껴지던 그 따뜻함이 이름에도 그대로 녹아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분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폐암이었대요. 마지막까지 담배를 끊지 못하셨던 분이라며 씁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딸이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캐나다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손주가 2 있는데 사진으로만 본다고. 그 말을 할 때 은주 씨 눈에 고인 그 서글픈 기색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은주 씨는 정말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외롭다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마치 오래 함께 살아온 친구 같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 역시 외로웠거든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아내와는 한 달에 몇 마디나 대화를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은주 씨가 직접 싼 김밥을 제게 건넸습니다. 혼자 먹기 심심해서요. 같이 드실래요? 그 한마디에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줬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김밥 맛이 정말 좋았어요. 단무지가 아삭아삭하고 계란말이는 부드럽고, 하지만 그보다도 더 좋았던 건 누군가와 함께 먹는다는 것 자체였어요. 맛있어요. 제가 말하자 은주 씨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마치 봄의 쌀 같았어요. 오랫동안 꽁꽁 얼었던 제 마음 어딘가를 슬그머니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은주 씨는 가끔씩 도시락을 가져오셨어요. 어떤 날은 주먹밥, 어떤 날은 샌드위치, 또 어떤 날은 따뜻한 호빵. 제가 해드릴 게 없어서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은주 씨가 혼자서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지 않으신다는 걸요. 저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이젠 가끔 손자 없이도 그 놀이터에 나가게 됩니다. 처음엔 괜한 짓인 것 같아서 망설였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하더라고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요. 은주 씨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예요. 젊었을 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했다고 했고, 은주 씨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고 하셨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정말 좋았는데 결혼하면서 그만뒀다고. 그때 아쉬워하시는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때 들었던 노래 기억나세요? 사랑으로 진실한 마음. 은주 씨가 흥얼거리시면 저도 모르게 따라 흥얼거리게 됩니다. 그 옛날 멜로디가 놀이터 위로 흘러가면 왠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상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아주 따뜻해집니다. 마치 차가운 겨울날 따뜻한 방에 들어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즘은 하루 종일, 정말 하루 종일 그 시간만 기다리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시계부터 확인해요. 오늘은 은주 씨가 나올까? 혹시 몸이 아프신 건 아닐까? 비가 오면 안 나오시겠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하루는 은주 씨가 안 나오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바보처럼 2시간이나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싶어서요. 하지만 끝내 오시지 않았고 그날 저녁 내내 마음이 어수선했어요. 다음날 만났을 때 어제는 왜 안 나오셨어요? 하고 물어볼 뻔했다가 겨우 참았습니다. 그럴 권리가 제게 있나 싶어서요. 아내 눈치도 보게 됩니다. 요즘 놀이터에 오래 있네? 아내가 한 번은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준이가 많이 놀고 싶어 해서라고 둘러댔지만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제가 이 감정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가요? 아니면 그저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상인가요? 다만 확실한 건 은주 씨를 보면 심장이 두근거려요. 그분이 웃으시면 저도 모르게 따라 웃게 되고, 그분이 없으면 마음 한쪽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아요. 68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며칠 전이었어요. 은주 씨가 평소보다 조용하더라고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망설이시는 표정이었어요. 한참을 그러시더니 결국 입을 여셨습니다. 딸이 같이 살자고 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외국으로, 캐나다로 가라고 하네요. 손주들도 보고 싶고 혼자 사는 것도 이제 힘들다고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은주 씨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 당분간 못 올 것 같아요. 아니, 아예 마지막 말을 끝내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다시는 못 올지도 모른다는 뜻이라는 걸요.
그 말을 듣는데 마치 오래 정들었던 집을 헐어야 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았어요. 아니, 그보다 더했어요. 마치 제 심장 한쪽을 누군가 꺼내가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그렇군요. 좋은 기회네요.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딸분도 보고 싶으셨을 테고 손주들도 만나시고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은주 씨도 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네, 그런데 여기가 정말 좋았어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저는 잡지 않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저도 외로워요 라고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분도 잡아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를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놓아버렸어요. 마지막 날, 정말 마지막 날이었어요. 은주 씨가 작은 편지 봉투를 주셨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리고는 건강하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 가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어요. 놀이터 입구를 나서서 모퉁이를 돌 때까지, 정말 끝까지요. 그날 이후 놀이터는 너무 조용해졌어요. 준이가 놀고 돌아간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빈 그네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네 줄이 바람에 살짝 흔들릴 때마다 은주 씨의 미소가 떠올라요. 그분이 웃으실 때 눈가에 생기던 작은 주름들, 가끔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릴 때 그것을 정리하시던 손길. 편지는 아직 읽지 못했어요. 무서워서요. 뭐라고 쓰여 있을지. 저는 지금 정말 혼란스러워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내를 생각하면 죄책감이 밀려와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비록 대화는 없지만 그래도 함께 늙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하지만 은주 씨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립고 보고 싶고, 지금 이 순간에도 캐나다 어딘가에서 뭘 하고 계실까 궁금하고, 이게 사랑이라면 이 나이에 사랑을 시작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그냥 외로운 늙은이의 착각일까요? 저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요즘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요. 천장을 바라보며 은주 씨 생각만 해요. 그분도 저를 그리워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쁘실까요? 혹시 저 같은 마음을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제가 너무 이상한 건 아니겠죠? 오늘도 놀이터에 갔어요. 빈 벤치에 혼자 앉아서 한참을 그분을 기다렸어요. 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정말 바보 같죠? 참 조용히 마음에 스며드는 사연이네요. 잠시 숨을 고르고 싶어집니다. 사랑이라는 건 정말 나이를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20살에도 30살에도 그리고 68살에도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건 똑같나 봅니다. 하지만 사연자님, 이 감정이 사랑인지 외로움인지를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감정이 지금 누구를 아프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결국엔 나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지는 않을까? 그런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연자님 마음속엔 사랑보다는 따뜻함이 더 그리웠던 게 아닐까 싶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서로의 그림자처럼 지낸다는 것. 그 쓸쓸함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까요. 은주 씨가 건네준 김밥 한 줄이 혼자 먹기 심심해서요 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오랫동안 메마른 마음의 단비 같았을까요? 하지만 사연자님, 그 편지를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무서우시겠지만 그 안에는 은주 씨의 진심이 담겨 있을 거예요. 혹시 아세요? 그분도 사연자님과 같은 마음이었을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내분과도 한번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어쩌면 서로에 대한 관심을 잃게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만큼 깊은 이해가 쌓여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외로움이 만든 작은 불씨, 그 불씨를 어떻게 다룰지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따뜻한 온기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태우는 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연자님, 오늘 하루가 그네에 앉아 살짝 흔들리는 바람처럼 조용히 마음을 어루만져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복잡한 감정들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정리될 수 있기를, 그렇게 되기를 마음 깊이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사랑한 죄박게이였습니다.